안녕하세요. 영어 속에 갇힌 나를 탈출시켜줄 영어 탈출 카페 코코입니다. 자, 오늘도 코코가 전하는 띵언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재밌는 일 없대요? 좋죠. 흥미있는 일 없대요? 더 좋죠. 그러나 진짜 좋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물론 의미 있는 일에는 좀 요게 좀 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은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동사의 시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인트로에서 잠깐 봤던 현재 시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제는 사실 이렇게 좀 요약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총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의 상태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를 나타낸다. 세 번째, 가까운 미래의 확정된 일, 그런데 그것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일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대신한다. 자, 요 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3번과 4번은 인트로 시간에 봤었던 일이에요. 즉 뭐냐면, 나타내는, 표현하고자 하는 때는 미래인데, 우리는 어떤 시제를 쓴다? 그렇죠. 현재 시제를 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가지 살펴봤는데, 요거 이제 뒤에 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볼 거고요. 이 4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제를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내가 동사를, 나 지금 현재 써야 되나? 미래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동사의 시제를 알려주는 시그널이 존재해요. 시그널.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 시제를 딱 맞게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신호잖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이 시그널들을 잘 찾아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시제를 나타내는 시그널은 대표적으로 이 부사 쪽. 부사. 특히 무슨 부사겠어요? 그쵸? 시간과 연관이 있는 부사겠죠? 시간과 연관이 있는 이 부사가 시그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잘 찾으면 우리가 동사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현재의 상태 또는 습관, 반복적 행동인데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 자, 이 지점이 이제 우리가 now, 현재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지점이 현재고요. 코코는 시제를 이렇게 수직선으로 풀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쪽이 뭐죠? 이쪽이 과거 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미래 쪽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의 상태나 습관이나 반복적 행동에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I'm happy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뭐가 습관이냐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물부터 마시는 게 나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역시 무슨 시제를 쓰는 거야?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반복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느 때도 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동작을 해요. 근데 물론 오늘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내일도 그 동작을 할 거고, 그 다음 날도 내가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을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 X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 발생한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의 상태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동에 쓰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시그널이 존재할 거예요. 자, 시그널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자, usually, 나는 보통 이렇게 always, 항상, often, 그다음에 sometimes, every morning,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어때요? 자, 습관이나 반복적 행동을 나타내 준다는 게 바로 이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예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죠. 난 학교에 가기 전에 보통 편의점에 들른다. 자, 뭐예요, 이 얘기는? 자, 어제도 들렀겠죠? 오늘도 들러요? 그 다음에 내일은요? 내일도 들를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즉 뭐예요?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I usually blank
The convenience store. 이게 바로 편의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편의점 굉장히 좋아하죠? 영어로 뭐라고요? Convenience store. Before I go to school. 자, 학교에 가기 전에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들르다라는 표현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이렇게 잠깐 들르는 거를 우리는 stop by라고 표현해요.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주어가 I네요. 그리고 무슨 시제 쓰기로 결정했다? 나는 현재 시제 쓰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뭘 쓰면 돼요? I usually stop by the convenience store before I go to school.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 볼게요. 바로 일반적인 사실 또는 불변의 진리. 이럴 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요. 왜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사실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 사실은 그 사실이거든. 불변의 진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어제 있었던 그 어떤 불변의 진리가 오늘이라고 달라져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큰 맥락에서 생각하면 내가 현재 시제를 쓸 수밖에 없구나.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런 게 있냐면 자, 해가 동쪽에서 떠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2 더하기는 4예요.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죠.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까요?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 갖고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지구는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사 고민하실 거예요. 일단 동사 고민할 때, 이루어져 있다. 뭘 쓸까? 자, consist of 한번 써볼 거예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5대양 6대주. 이 대양이라는 건 ocean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6대주라는 건 대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은 continent 이렇게 표현해요. continent.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무슨 시제 쓸 거예요? 그렇죠? 현재 시제 쓸 겁니다. 자, the earth 아까 뭐 쓴다 그랬어요? consist of 이렇게 현재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자, 요거 맞았어요? 요거 맞았어요? 자, 첫 번째 그 동사 인트로 시간에 코코가 뭐라 그랬죠? 자, 내가 지금 동사를 써야 해. 그럼 이 세 가지 무조건 따지고 가자 그랬죠? 입체적으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에. 자, 첫 번째 수를 일치시켜주자. 두 번째 시제 맞춰주자. 그리고 세 번째 패를 맞춰주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제는 현재 쓰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럼 뭐 맞춰줘야 돼요? The earth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 consist 뒤에 뭘 써줄 거죠? 그렇죠. S. 그래서 The earth consists of 5 oceans and 6 continent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바로 가까운 미래. 자, 가까운 미래에 확정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확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요거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일이다. 자,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일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일 기차는 뭐 몇 시에 떠나요? 이런 거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에 뭐 우리 영어 수업은 몇 시에 있어요? 라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에 뭐 이 박물관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고 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일은 확정이 된 일이거든요. 요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그널은요. 자, 여기 보세요. Go, come, start, and depart, arrive. 자, 이런 동사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시그널들이 전부 뭐였죠? 부사를 봤어요. 근데 여기선 시그널이 뭐예요? 동사야. 근데 이 동사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오고 가고 시작하고 끝내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뭐 이런 동사들이잖아요. 이런 동사들이니까 이런 동사들은 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 문장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저런.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볼까요? 자, 이번 학기는 끝나요. 근데 언제 끝나요? In 3 weeks. 자, 이때 in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치사다라는 건데요. 요거 이제 또 친구들이 엄청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아요. 뭐 요거를 이내에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후에라고 해석해 주세요. 3주 후에 끝날 거예요. 자, 이번 학기가 3주 후에 끝난다라는 건 이미 확정이 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뭘 쓰자? 그래, 현재 시제 써주자. 그런데 이런 거의 시그널들은 자, 요러한 동사가 시그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대신한다. 자, 얘는 정말 별표 치고 싶어요. 왜?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정말로 헷갈려 하거든요. 그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은 이 부사절이라는 이 개념에서 엄청 헷갈려요. 자, 시간을 나타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조건을 나타낼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사절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자, 여러분이 흔히 헷갈리는 게 명사절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자, 절대 명사절로 쓰인 표현은 안 돼요. 부사절이어야 해요. 그러면 명사절하고 부사절, 아, 코코 저 이거 머리 극적극적, 저 이거 구별 안 돼요. 흥흥흥. 자, 이거 구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노트 열어보세요. 노트 열어보세요. 자, 명사절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이제 더 이상 명사는 사물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말자고 했어요. 명사절은 뭐라 그랬죠?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자리 갈 수 있는 거, 목적어 자리 갈 수 있는 거, 보어 자리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10번 강의에서 문법 지도도 만들어 봤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진짜 코코 이거 이게 저 진도 나가기 어려워요. 알겠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그 시그널, 이따 물론 예문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시그널이 존재하나요? 네, 존재해요. 어떤 시그널이 존재하냐면, 자, 이런 것들 볼까요? 자, when, before, until, as soon as 여기까지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을 이끌어주는 여기 접속사들 모아놨네요. 접속사들. 맞잖아요.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자마자 전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이제 SV 온다는 거겠죠?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 붙은 거. 근데 얘네들은 뭐다? 부사절. 자, 아까 명사절은 뭐라 그랬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거라 그랬다. 그럼 부사절은 뭐냐? 뭐 시간이나 때라던가 뭐 이유, 그 다음에 뭐 조건, 그 다음에 우리 양보라 그래서 뭐 비록 뭐뭐이지만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우린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명사절을 이끄는 게 아니라 부사절을 이끈다. 근데 얘네들이 꼭 그렇지만 않아. 명사절 이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비교해서 보여줄 건데, 자, 우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러한 접속사로 이루어진 이러한 부사절에서 의미하는 바가 미래야. 의미하는 바는 미래야. 보니까 분명히. 그치만 미래 시제 쓰지 마. 뭐 써줘? 네, 현재 써줘. 미래지만 미래 쓰지 말고 있지? 현재 시제 써줘. 현재 시제 써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이쪽. 자, if, unless. 자,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이 되겠죠. 자, unless는요, if하고 not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는 요것도 조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부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서 의미하는 게 얘가 미래를 의미하네? 미래의 일을 의미하네? 그러면 내가 미래 시제 써줘야 되나? No. 미래를 의미하니? 그러면 무슨 시제 써줘? 그래, 현재 시제 써줘라. 이게 바로 현재 시제를 우리가 써야 하는 네 번째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컴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please tell me when you blank b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태를 봤네요. 그러면 뭐죠? 나에게 당신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거죠? 자, 이 사람은 지금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쵸? 이제 미래에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텔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자, 당신이 돌아올 때를 하는 직접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절이다? 얘 직접 목적어라는 판단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 목적어면 부사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그렇죠.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자, 명사절이면 이 원칙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이 원칙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when이 있어도 이거 부사절 아니라는 거야. 이거 부사절 아니고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면 어떡하죠? 미래니? 그럼 미래로 써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부사절 아니에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목적어구나? 그럼 너 명사절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니? 그러면 나 써야 되는 미래 시제 그냥 써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come을 어떻게 쓸 거예요? 미래로 써야 되니까 will com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lease tell me when you will come back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볼까요? I'll visit you. 제가 당신을 방문할게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당신이 돌아오자마자 제가 당신을 방문할게요. I'll visit you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얘가 뭐가 되고 있냐면 시그널이 되고 있어요. 아, 언제 일을 얘기하고 있구나. 미래 일을 얘기하고 있구나. 자, 내가 너를 방문한다는 것도 미래예요. 그리고 네가 돌아오자마자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럼 이쪽도 무슨 일이야? 이쪽도 미래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돌아오자마자 라고 as soon as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하는 바는 미래구나. 그러면 나는 무슨 시제를 써줘야 된다? 그렇죠.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절이면 미래지만 나는 미래를 안 쓸 거야. 뭘 쓸 거야? 현재를 쓸 거야. 그래서 come back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뭐죠? 이 문법 내용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부사절 중에 조건 나타내는 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대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if하고 unless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rain을 갖고 한번 해볼 건데요. If we blank tomorrow, I will stay home. 자, 내일, 어머나 미래다. 어머나 미래다. 그쵸? 비가 온다면, 어머나 조건이다. 어머나 조건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래를 나타내는 조건 부사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래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사살 해주고 있잖아요. I will stay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나타내네. 그런데 조건의 부사절이네. 그러면 나 뭐 써야 되겠다? 현재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뭘 써야죠? rains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home. 이거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안 내겠어요? 그 다음 do you know? 당신 아세요? 자, 여러분들 know는 뭐뭐를 알다. 자, 이때 if 우리 앞에서 명사절 할 때 했는데 무슨 뜻이라 그랬죠? 뭐뭐 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do you know if it blank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이렇게 되죠. 자, 코코가 여기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자, 왜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네, 이거 명사절. 왜요?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되니까 너 명사절이야. 부사절 아니야.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야. 이거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뭘 쓸 거예요? 부사절에서 해당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쓸 거예요? tomorrow가 있네. 아, 미래구나. 그럼 어떡하죠? 미래면 그대로 미래 써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부사절과 명사절의 구별만 잘하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코의 탈출 매뉴얼 12번째 현재 시제 문장 안에서 뭘 찾아라? 시그널 찾아라. 이 시그널은 자,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현재 시제를 활활 태워버리세요. 이렇게. 영어 탈출 카페 이상